3학년 친구들 안녕. 3학년 1학기 국어가 3단원 알맞은 높임 표현 오늘 5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4가지 배웠죠? 우리 함께 읽으면서 머릿속에 한 번 더 되새겨요. 시작! 습니다를 써서 문장을 끝맺는다. 둘째,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넣는다. 셋째, 높임의 대상에게 깨서나 깨를 사용한다. 네 번째,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한다. 기억나죠? 근데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이 뭐였더라? 기억나죠, 이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친구들에게 또 더 찾아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색깔을 구별해서 문장을 써봤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할머님께 진지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듣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습니다로 끝을 맺었어요. 두 번째, 어머니께서 행동하시는 분은 어머니셔요. 어머니께서라고 했고 시를 넣었어요. 그죠? 그 다음 진지를 드리는 대상이 할머님이에요. 그래서 할머니에게가 아니고 할머님께라고 했고 밥을 안 하고 진지를 그리고 할머니께는 주는 게 아니고 드리죠. 그래서 드리 했어요. 됐죠? 두 번째 문장 아버지 역시 씁니다로 끝냈어요. 영희가 이번에는 행동하는 사람이 영희예요. 그래서 드리셨습니다 안 했어요. 주셨습니다도 안 했어요. 드렸습니다 했습니다. 할머니께 진지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 습니다로 끝냅니다. 어머니께서 그래서 중간에 시를 넣었어요. 주셨. 영희한테 밥을 영희는 아버지보다 아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영희한테 영희에게 영희께가 아니고 영희한테 영희에게 진지가 아니고 밥을 어머니는 영희에게 밥을 주죠. 영희에게 밥을 드리진 않죠. 드린다고 표현하진 않죠. 그래서 영희한테 밥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행동하셨으니까 주셨습니다 해야 돼요. 주었습니다가 아니고. 다음 영희야 듣는 사람이 영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습니다가 아니고 했어, 주셨어, 드렸어 이렇게 어로 끝냈습니다. 어머니께서 행동하시는 분은 어머니니까 드리셨어 시를 넣었고요. 할머니께 진지를 드리 이거는 같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 이 화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서 찬찬히 생각해 보면 높임만 표현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또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깨우칠 수 있을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은 언어는 습관이에요. 여러분이 보통 때 부모님께 높임 표현을 하는 습관, 또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교과서나 동화책 속에서 이런 높임 표현을 한 문장을 자주 읽다 보면은 많이 경험하면 나중에 말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공부 한번 해봐요. 자, 선생님이 오늘 배울 곳 96쪽, 7쪽에 우도른과 대화한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이래놨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대화할 때와 친구들과 대화할 때 다른 점이 무엇 있었나요? 우리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앞에 선생님도 계시고 옆에 친구들도 여러 명 있어요. 또렷하게 높임 표현을 써서 발표합니다. 시작. 그래요.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대화할 때는 높임 표현을 썼고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편하게 말했어요. 그쵸?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할 때 높임 표현을 써서 칭찬받은 적이 있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네, 높임 표현을 잘 사용하는 예의 바른 어린이라고 칭찬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맞아요. 칭찬을 받아서 흐뭇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럼 반대로 높임 표현을 잘못 써서 당황했던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높임 표현을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네, 높임 표현을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합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오늘 활동은 높임 표현과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하는 겁니다. 높임 표현 우리 배웠어요. 거기에다가 언어 예절, 말할 때 바른 예절까지 생각해서 대화합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교과서 펴면 뭐해요? 짠! 크게 하죠? 96쪽 1번 그림에서 어떤 내용인가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시고 어린아이가 바닥에 엎드려 있어요. 우리 대사 한번 볼까요? 얘야, 무엇을 그렇게 재밌게 보니?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지난 겨울에 찍은 내 사진이야. 할머니도 한번 볼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머머, 내 사진이야? 이야, 할머니께? 할머니도? 한번 볼래? 어머,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다르게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지난 겨울에 찍은 제 사진이에요. 할머니께서도 한번 보실래요? 그쵸?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밑에 문제 해결해 볼까요? 자, 어린이는 어떤 자세로 할머니와 대화하나요? 어떤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화하나요? 그쵸? 엎드린 자세로 대화합니다. 할머니께. 할머니 대신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화합니다. 대화할 때는 듣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할머니는 쳐다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할머니 물음에 답하고 자세도 고쳐 앉지도 않고 엎드린 자세 그대로 할머니랑 대화했어요. 여자아이는 어떤 말로 할머니가 대화하나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할머니도 한번 볼래? 내 사진이야 이러고 친구에게 사용하는 말로 대화했어요. 자, 3번. 여자아이와 대화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래요.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또요. 손녀가 버릇이 없다고 생각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또요. 에이, 어떤 친구는 이러네. 우리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는데요. 이러는데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이 이뻐서 높임말 사용하지 않는 거 그냥 보고 계시더라도요. 여러분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는 높임 표현을 해보세요. 자, 여자아이가 할머니와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언어 예절이 무엇인지 친구들이 이 여자 어린이에게 한 가지씩 충고해 주세요. 자, 누가 해볼까요? 자, 합니다. 발표. 그래요. 할머니와 대화할 때는 높임 표현을 써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할머니와 대화할 때는 바른 자세로 해야 돼. 또 다른 친구는 할머니와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 보지 말고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말해야 해. 그죠? 맞아요. 엎드린 자세로 대화한다는 거 잘못됐다고 지켜준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서 할머니와 대화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을, 예절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시작! 바른 자세로 말합니다.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그죠? 우리 친구들은 바른 자세로 머리를 막 긋거나 몸을 막 뒤틀거나 이러면서 말하는 친구 가끔 있어요. 정말 가끔. 그러지 않고 바르게 자연스럽게 서서 말합니다. 또는 앉아서 바른 자세로 말합니다.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친구 바라봐야지 먼 산 바라보고 뭐 손 땅바닥 보고 이러진 않아요. 알맞은 높임 표현 알고 있고요.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아니 안 그랬어요. 이거는 높임 표현 했지만 높임 표현을 바르게 썼지만 안 그랬어요 하는 건 예의에 바르지 않아서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서 어긋납니다. 자, 이제 97쪽. 와, 무슨 영상을 보라고 했네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상일까? 선생님이 영상 보고 나면 친구들에게 항상 질문하죠? 그러니까 친구들 영상 보면서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봅니다.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높이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구두는 특별 할인 제품이시고요. 내가 제품이시라고?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내가 나오셨다고? 이 핸드폰은 매진되셨어요. 내가 매진되셨다고? 이분들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매장에서 물건을 고객처럼 존대하는 이 불편한 현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건을 높인다고 사람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높이는 것은 버려야 할 언어 습관입니다. 네. 친구들 재밌게 봤어요? 높임말을 쓰라니까 물건에게 높임말을 썼죠? 한번 볼까요? 자, 판매원들은 어떤 높임 표현을 사용했나요? 어떤 높임 표현 썼어요? 친구들 한번 선생님이 주요 부분만 스크랩 해봤어요. 뭐? 내가 제품 이시라고? 다음. 뭐? 내가 나오셨다고? 코피가 말했어요. 또 하나. 뭐? 내가 매진되셨다고? 이랬어요. 새 물건들이 각각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떤 높임 표현? 시를 사용했죠? 맞아요. 판매원들은 다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고 중간에 시를 썼어요. 했습니다. 시, 제품 이십니다. 나오십니다. 이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판매원들이 잘못 사용한 높임 표현 각각 무엇인지 각각이면 세 개 다 말해야 합니다. 구두 판매원 특별 할인 제품 이시고요. 그 다음 커피 가게 점원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랬어요. 다음 휴대전화 판매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네, 매진되셨어요. 이랬어요. 가게에 점원들이 물건을 사러 오신 손님을 높여야 되는데 손님에게 높임 표현을 하지 않고 물건들에게 높임 표현을 한 잘못 표현, 잘못된 언어 표현 고쳐야 한다고 했죠? 그럼 잘못된 언어 표현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친구들도 같이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자, 갑니다. 그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 핸드폰 잘못된 표현이 휴대전화. 이 휴대전화는 매진되었어요 라고 표현해요. 자, 기억하세요. 물건을 소개할 때는 시를 넣지 않는다. 그죠? 입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건을 높인다는 잘못된 언어 표현이다. 오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앞에 배웠던 거 우드른과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 바른 자세, 듣는 사람 바라보기,
알맞은 높임 표현 이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의 바르게 말투도 예의 바르게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이거였어요.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왜 안 넘어가나? 네, 오늘 높임 표현과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하기 해봤습니다. 친구들 정말 잘 들으셨어요. 국어 3학년 1학기 가 3단원 알맞은 높임 표현 5번째 시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친구들 수고하셨어요.